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올해 ATC에서 발표된 Translation Passes Through for Near Native Paging Performance in VM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에 대한 설명에 앞서 Virtual Machine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하자면 자체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컴퓨트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리소스 컨솔리데이션,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데 사용돼서 각각 효율성, 보안, 유연성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VM은 리소스 유틸을 향상시키고 하드웨어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해당 가상머신의 성능을 네이티브, 즉 베어 메탈 서버에 가깝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는데 아이솔레이션과 VM 추상화가 그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이티브 시스템과 다르게 버추얼라이즈드 시스템에서는 피지컬 서버 위에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위에 다수의 버추얼 머신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버추얼 머신에서 메모리에 접근할 때 피지컬 서버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의 실제 물리 주소를 얻기 위한 메모리 트랜스레이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해당 메모리 트랜스레이션에서의 오버헤드가 이제 큰 사이즈의 워킹셋이나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 그 중에도 더 깊은 닫층 구조를 가지는 아키텍처에서 심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밸류에이션에도 나오지만 GUPS 벤치마크를 통해 측정한 결과 메모리 트랜스레이션의 기존 메커니즘과 네이티브를 비교했을 때 최대 2.4배까지의 성능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네이티브로 설명한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메모리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4레벨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4번의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베어메탈과는 다르게 VM에서는 다음에 메모리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요. 버추얼 머신 안의 어플리케이션들은 GVA라는 게스트 버추얼 어드레스에 접근하게 되고 해당 게스트 OS는 그에 대응하는 GPA라는 게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를 매핑합니다. 그리고 GPA에 대응되는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는 것까지가 VM에서의 메모리 트랜스레이션입니다. VM에서의 메모리 트랜스레이션의 대표적인 두 가지 메커니즘은 네스티드 페이징과 섀도우 페이징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스티드 페이징입니다. 네스티드 페이징은 인텔에서는 EPT로 AMD에서는 NPT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게스트 OS에서의 메모리 정보에 해당하는 게스트 페이지 테이블은 GVA와 GPA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 아래 레이어에 존재하는 하이퍼바이저, 즉 호스트 메모리 정보에 해당하는 GPA와 HPA의 매핑 정보는 호스트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게스트 페이지 테이블과 호스트 페이지 테이블 모두 4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TLB 미스가 발생했을 때 최대 24번의 메모리 접근으로 네이티브에 비해 6배 많은 메모리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관리를 VM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의 개입이 필요 없고 이는 후에 나오는 하이퍼콜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네스티드 페이지에서의 페이지 워크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 굵은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경로가 제네럴한 네스티드 페이징에서의 페이지 워크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페이지 테이블의 레벨을 각각 n과 m이라고 했을 때 토탈 메모리 액세스는 n 곱하기 m 이에 더하기 n과 더하기 m이 되는데 이유는 그림에서와 같이 게스트의 CR3가 호스트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는 것을 시작으로 2차원의 형태로 페이지 테이블을 순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지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오버헤드가 조금 감소하게 되는데 호스트에 휴지 페이지를 적용했을 경우는 보라색 실선을 보라색 점선을 따라가게 되고 이제 게스트에 적용했을 경우 주황색 점선을 따라가게 돼서 몇 번 정도의 메모리 접근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지 페이지는 항상 가능하지는 않고 내부 단편화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섀도우 페이징입니다. 섀도우 페이징은 GVA와 HPA를 바로 매핑한 정보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인데,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순회 시 GVA에서 GPA로의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접근이 불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장점은 네이티브와 같은 페이지 워크 액세스 횟수라고 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이를 위해 하이퍼바이저가 페이지 테이블 업데이트 시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게스트 단에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는 하지만 하이퍼바이저가 MMU에게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싱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섀도우 페이징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매니플레이션은 커터 컨테이너 같은 FAAS에서 중요한데, FAAS는 펑션 인보케이션에 있어서 프로세스 초기화가 크리티컬 패스에 존재를 해서, 그리고 이는 펑션 매니플레이션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FAS 같은 경우 페이지 테이블 매니플레이션이 페이지 테이블 매니플레이션의 성능이 전체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트랜슬레이션 과정과 페이지 테이블 매니지먼트 모두 중요한데, 현재 주된 두 메커니즘은 각각 다른 트레이드오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스티드 페이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슬레이션은 안 좋지만 매니지먼트가 좋고, 섀도우 페이징은 트랜슬레이션은 좋지만 매니지먼트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슬레이션과 매니지먼트를 모두 잡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의 이름은 트랜슬레이션 패스스로 줄여서 TPT라고 하고 있고, 다음의 디자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섀도우 페이징과 비슷하게 게스트 VM을 호스트 메모리로 바로 매핑하려 하지만 이를 게스트 OS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티브 성능을 내고자 하고, 다음으로 VM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즉 하이퍼바이저의 개입 없이 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여러 아키텍처와의 컴패터빌리티를 얻고자 하였다고 하고, 순서대로 그 목적에 따른 TPT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TPT는 VM의 게스트 OS 단에서 GVA to HPA 매핑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테이블을 관리하고, MMU는 해당 테이블을 통해 메모리 접근을 수행하게 됩니다. TPT의 페이지 테이블은 만들어질 때 VM당 존재하는 하이퍼바이저 단의 게스트 어드레스 맵이라는 매핑 정보를 참고하는데, 해당 맵은 GPA to HPA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VM이 부팅될 때 만들어져서 VM에겐 가상의 PCI 디바이스로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VM 마이그레이션처럼 하이퍼바이저가 해당 VM의 메모리 영역을 바꾸는 일이 생길 때 해당 게스트 어드레스 맵도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퍼미션 체크, 즉 해당 VM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에서의 HPA인지에 대한 검사 없이 단순히 메모리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VM의 호스트 메모리 영역을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서 VM 간의 아이솔레이션 및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적절한 퍼미션 체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TPT는 AMD의 SEV-SMP에서 지원하는 프레임 태깅에서 힌트를 얻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SEV-SMP는 AMD CPU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프레임 태그와 메모리 인크립션을 통해 실제로 VAM 아이솔레이션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 이 기능에 포함된 메모리 인크립션은 오버헤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프레임 태그 디자인만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태그 기능을 지닌 하드웨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퍼미션 체크를 하는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버추얼 머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호스트 피지컬 메모리에는 실제로 다음 그림처럼 이제 VM 1, 2, 3의 각각의 페이지가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VM1에 이슈된 T1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VM3 페이지에 해당하는 D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VM 태그와 프레임 태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태그 맵을 통해 해당 접근에 대한 커밋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프레임 태그 기법은 현재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며 TPT에 적용 시 약간의 수정만 요구됩니다. 그리고 ARM의 체리 또는 리스크5의 PNP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지컬 페이지 태그 체크의 장점은 해당 동작을 하드웨어 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트랜슬레이션과 오버랩 시켜서 체킹에 대한 오버헤드를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하이퍼바이저가 관리하는 VM과 호스트 프레임에 대한 태그 매핑을 가지는 호스트 프레임 퍼미션을 추가함으로써 트랜슬레이션과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동작을 분리시킬 수가 있었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순회와 태그 룩업을 오버랩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디자인 목적으로는 메인테넌스와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TPT는 기존의 네스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접근을 디폴트로 설정을 했고, TPT가 enable 된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TPT의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TPT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 네이티브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 폴백 상황에서 또는 부팅과 같은 상황에서 네스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컴패터빌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TPT는 유저 스페이스 트랜슬레이션만 지원하고 커널 스페이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선 1GB 영역에 해당하는 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TPT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 커널 모드에서 100GB 랜덤 액세스를 진행을 했는데 네스티드 페이징의 오버헤드가 유저 모드에서 그대로 진행했을 때는 1.5배에서 2.5배 느려지던 것에 비해서 커널 모드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단지 9%, 3% 정도 느려지는 것으로 그 슬로우 다운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 트랜슬레이션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호스트 메모리 관리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서 호스트 프레임 회수 같은 메모리 블루닝이나 VM 마이그레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듀얼 페이지 워크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우선 오른쪽 표는 TPT 구현에 의해 CPU에 추가된 ISA들이고 각각 가장 위에 두 가지는 게스트 ISA, 중간에 네 가지는 하이퍼바이저의 ISA, 그리고 아래의 세 가지는 게스트와 하이퍼바이저의 상호작용을 위한 ISA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워크를 다시 보면 우선 게스트 단의 TPT CR3와 하이퍼바이저 단의 TPT 태그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TPT CR3는 게스트 OS 단의 TPT 프로세스가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할 때 설정되고 TPT 태그는 앞서 봤던 호스트 프레임 퍼미션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0인 경우는 위에 적힌 호스트 프레임 회수나 VM 마이그레이션 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GVA to HPA 변환이 이루어지고 태그를 통해 퍼미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접근일 경우에 TPT40 exception을 발생시켜 하이퍼바이저에게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TPT의 전체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고 검은색 실선은 디폴트인 MPT의 경로이고 파란색은 First Pass인 TPT의 경로입니다. 테이블 매니지먼트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페이지 테이블 운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두 페이지 테이블의 싱크를 맞추는 일일 텐데 이에 대해선 PVOps라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API를 확장해서 사용함으로써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환경입니다. TPT는 리눅스 5.16 버전 위에 KVM Camu에서 구현되었고
X8664 아키텍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대상은 네이티브, 섀도우 페이징, 네스티드 페이징, 인텔에서는 익스텐드 페이징으로 불리고 EPT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T에 해당하는 TPT 옵티멀과 TPT 나이브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TPT 옵티멀은 최적화된 MMU를 가정해서 태그 체크 오버헤드를 숨긴 상황이고, TPT 나이브는 메모리 트랜슬레이션 이후 태그 체크를 시퀀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실험에 있어서 TPT에 대한 테스트 대상을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기존의 AMD SEV, SMP 자체를 변경해서, 즉 메모리 인크립션만 없애서 리퍼포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TPT의 프로토타입은 하드웨어 안에서 태그 체킹을 하지 못하고, 대신 TPT 나이브에 대해선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하는 누마 노드 위치와 실행을 하는 누마 노드 위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 액세스 레이턴시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최대한 실제 하드웨어 태깅을 했을 때, 그리고 MMU가 옵티멀하게 작용하지 못했을 때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스트 대상의 경우는 모두 하나의 뉴마 노드를 사용했다고 하고, 테스트 베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인텔 제넌 CPU, 두 개의 256기가 메모리 환경을 가지고 있고, SR-IOV가 가능한 NIC를 사용했고, 버추얼 CPU는 피지컬 코어에 피닝하여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오른쪽 표에 정리된 것은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보기 위한 실험에서 사용한 벤치마크들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주요 벤치마크들에 대한 그 내용과 성능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벤치마크에 대한 가상화 기법들의 성능 결과입니다. 네이티브를 기준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슬로우다운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EPT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스티드 페이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X축의 4K 그리고 2 밀리언이라는 표시는 먼저 분자가 게스트 페이지 사이즈를 나타내게 되고, 분모가 VM의 베이스 페이지가 되는 호스트 페이지 사이즈로 필지 페이지일 때 2 밀리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 중에 몇 가지 주요점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KC 벤치는 프로세스를 스포닝해서 새로운 페이지 테이블 구성을 유발하는 동작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TPT는 게스트 OS가 스스로 페이지 테이블을 운영하므로 네이티브에 비해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반해서 섀도우 페이징은 하이퍼바이저가 업데이트마다 하이퍼콜을 받아서 개입하는 것으로 인해 이 5개 중에 슬로우 다운이 가장 크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GUPS는 랜덤 메모리 업데이트를 수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페이지 워크에서 메모리 액세스가 가장 많은 EPT가 가장 슬로우 다운이 컸고, 그 다음으로 전체 워크로드 중에서 유일하게 TPT 나이브가 1.25배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유는 시퀀셜하게 트랜스레이션과 태그 체킹을 하는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R은 높은 TLB 미스 레이트를 야기시키는 벤치마크인데, 따라서 앞선 GUPS와 비슷하게 EPT가 성능이 가장 좋지 않고 TPT는 네이티브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emcachd에 대한 실험인데, 페이스북 ETC 워크로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memcachd의 특징은 테일 레이턴시가 TLB 미스에 매우 센시티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인 SLA 500 마이크로 세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스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성능이 1.3배 정도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었고, TPT 옵티멀 같은 경우 태그 체킹을 오버랩 시켜서 네이티브와 성능이 비슷하지만 TPT 나이브는 조금 성능이 떨어짐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상화는 높은 메모리 관리 오버헤드를 가지는데 이는 트랜슬레이션과 아이솔레이션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이고 워킹셋이 커지거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커질수록 악화된다고 합니다. TPT는 태깅을 통해서 VM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했고 트랜슬레이션과 패럴렐하게 수행함으로써 오버헤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한 듀얼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 컴패터블한 모델을 구현을 했고 현재 상업용 CPU 디자인에 따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